요즘 전국 각지에서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대구 도심 가까이에서 벚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벚꽃길 명소 알아봅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읍면 지역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수거도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 시공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지만 공동 수주했던 건설사들이 공사를 승계해 공사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서예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남석 이성조 선생이 기존 화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저녁부터는 한두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그동안의 고온 현상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벚꽃이 활짝 피고 있는 만큼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동은 8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긴 하지만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두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은 5에서 20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 시공사인 벽산건설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벽산과 수목원 공사를 공동 수주한 건설사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우려했던 공사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가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벽산건설 파산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인 벽산의 파산으로 공사 차질이 우려됐던 백두대간 수목원 공사 현장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산림청은 공동수주사인 남해와 삼영 부광건설이 57%의 잔여 공사를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백산하고 공동 3사가 한 개의 계약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요. 백산이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공동 3사가 현장을 인계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승계와 함께 16억 원 규모의 부채도 승계합니다. 벽산건설 현장 사무소에 차장급 이하 10명의 직원들도 남해건설로 이동합니다. 산림청은 또 이들 3개사의 공사 진척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한 대체 시공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 보증보험사에다가 보증 정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차하면 서울보증사의 대체 시공을 요청해서 현장의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승계한 건설사들은 이번 주까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빠르면 다음 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공사는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부도와 법정관리,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큰 위기를 맞았지만 발주처인 산림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내년 10월 준공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일부 지역의 공천자를 내정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내정자는 남구 임병헌, 달서구 곽대훈 현 청장, 그리고 광역의원 후보 공천 내정자는 남구 제2선거구 조재구, 서구 제1선거구 김의식, 달서구 제5선거구 김원구, 달서구 제6선거구 배지숙 예비후보입니다. 기초의원 후보도 16명을 공천 내정했는데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후보로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천 신청자 가운데 탈락자와 보류자를 1차로 분류한 다음 세부 소명서와 판결문 등을 보충 검토해서 내일 최종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기업이 대구 연구개발특구에 연구소와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제임스 메디컬은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의료연구개발지구에 연구소와 제2공장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자협약을 오늘 대구시와 체결합니다. 제임스 메디컬은 100억 원을 투자해서 3,900여 제곱미터 땅에 연구소와 제2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착공 시기는 2년 뒤, 완공 시기는 3년 뒤쯤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혁신도시 안에 있는 대구 연구개발특구인 의료연구개발지구에는 28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김천혁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가구 160가구를 선착순으로 공급합니다.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 추첨으로 정해진 순번대로 원하는 가구를 우선 공급하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이나 지역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 기간 중 중도 해지할 수 있고 10년 동안 거주한 뒤에는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연중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대구에도 아름다운 벚꽃길이 많습니다. 도심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벚꽃길 명소, 권윤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연분홍빛 또는 새하얀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봄비나 바람이 불면 꽃이 금세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데요. 이 경주나 경남 진해같이 유명 관광지를 굳이 찾지 않아도 대구 도심 곳곳에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저동 금호강변. 이곳은 오로지 사람들만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에 벚나무들이 흐드러진 꽃잎을 자랑하며 늘어서 있습니다. 잠시 일상을 잊고 느긋하게 새하얀 꽃터널을 거닐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막 화사해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까지. 그래서 이렇게 점심시간 이용해서 동료들하고 같이 그냥 갈 수 없잖아. 그제 이 봄에 만끽하기 위해서 이래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좀 마음이 좀 우울했는데 오늘 이 보면서 많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성동 벚꽃길은 대구에서도 소위 아는 사람들만 아는 숨은 명소입니다. 해마다 벚꽃이 만개할 무렵 주민들이 벚꽃 축제를 여는데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축제를 가을로 미뤘습니다. 경상가면공원의 벚꽃. 꽃의 크기가 큰 것이 특징인 왕벚나무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 노년의 신사에게 여유로움을 선사합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꽃송이를 한껏 품고 있어 위풍당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선화당, 징청각 건물과 어우러져 고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수성못의 벚꽃은 야경이 일품입니다. 조명을 받아 화사하게 빛나는 벚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합니다. 조명에 비친 벚꽃들 보니까 더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인들끼리 이렇게 같이 나와서 벚꽃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일찍부터 벚꽃이 아름답기로 잘 알려진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와 몇 해 전 대구시가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한 달성군 요면사 벚꽃길까지 연분홍꽃 봄의 향연이 대구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교육청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해 아침과 저녁 돌봄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아침 돌봄 유치원은 모두 11곳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고 저녁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30곳에서 운영됩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마련된 돌봄 유치원은 책임 교원과 돌봄 강사가 함께 근무하며 교육과 보육을 겸하는 곳으로 유치원 원화와 어린이집 유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7회 영덕 대게축제가 오늘부터 6일까지 4일간 영덕군 강구 대게상가 거리를 중심으로 천년의 맛 사랑해요 영덕대게란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서기 931년 태조왕건이 예주 지역을 행차한 모습을 재현한 태조왕건 행차와 개판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대게 낚시 체험과 황금대게 깜짝 경매, 7080 가면 고고장 등 문화와 체험거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읍면 지역도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수거도 그렇다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 영덕읍의 주택가 도로변.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도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CCTV가 작동 중이라는 경고물이 붙어 있지만 버리는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버리고 낮에도 언제 가다 버린다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한 봉지 두 봉지 쌓여놔도 뭐 그거 버리는 데인데 하고 갖다 버려도. 잠시 뒤 수거 차량이 도착했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가져갈 뿐 불법 쓰레기는 그냥 놔두고 가버립니다. 지정된 장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매일 수거되지만 불법 쓰레기 더미는 쌓여만 갑니다. 그렇다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이 좁아갖고 전부 아니까 부과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서민청에서 버리기 때문에 그 100만 원 이하 가치로 물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영덕군이 올 들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대만 있을 뿐 정작 이를 담을 용기나 마대는 온데간데 없어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생활 쓰레기 관련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노동청과 대구 서부지청에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90건으로 지난 2012년 72건에 비해서 25%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은 지난해 397건으로 지난 2012년 562건에 비해서 70% 수준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도 과태료 1건, 사법처리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경상북도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5기 20조 원 투자 유치 목표 달성, 농업복지 모범사업 평가, 전국 최초로 여성 정무 부지사 임용, 국비 10조 원 확보를 통한 국가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지역 서예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남석 이성조 선생이 기존 화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붓이 춤추도록 내버려두었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미지가 나왔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석 이성조 작가가 올해 77살을 맞아 희수 기념전을 열고 있습니다. 고희 전시회에 이어 7년 만에 여는 개인전인데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서예와 문인화를 주로 그렸던 기존의 작품과는 환희하게 다릅니다. 얼핏 보면 원자 구조 같기도 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포 같기도 하고 또 우주에 떠있는 군성 같기도 합니다. 7년 전 고희전 이후 실명 위기의 아픔을 겪었는데 어느 날 문득 서예인이 그림인이 하는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또 붓이 춤추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이런 형상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붓 가지고 글씨 쓴 사람이지 이런 그림 그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3의 에너지가 내한테 접목이 돼서 내 의지대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서예 인생 6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동양화 물감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면서 시력을 회복했고 마치 신들린 것처럼 111점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작품이 탄생한 배경도 신비스럽고 111점이 거대한 작품을 이루는 하나의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 들어
작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해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액의 거장이라는 그런 무거운 옷을 벗어내리시고 장르를 구분하기 힘든 그리는 행위 자체로서 만들어지는 이런 도상들을 남석 선생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화두를 안고 새로운 작품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6.4 지방선거 참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해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며 전체 산하 조직에 국민선거인당 참여와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전달했습니다. 또 조합원 4만 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할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옛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4년 전용 기술개발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업종별, 기능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7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다이텍연구원 등 3개 전문 연구기관 컨소시엄이 섬유 제품 염색, 가공 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섬유 패션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세계적인 사진 축제인 미국 휴스턴 포토페스트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구자호 2014 대구 사진 비엔날레 운영위원장과 휴스턴 포토페스트의 프레드릭 볼드원 의장이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만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사진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에 개막하는 2014 대구 사진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우수작가 4명을 2015 휴스턴 포토페스트 발견전과 2016 휴스턴 포토페스트 포트폴리오 리뷰에 각각 2명씩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천시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감초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키르기즈 공화국의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영천시는 지난 2월 한약재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농업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키르기즈 공화국에 180헥타르 규모로 해외 약초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로 반입된 감초 등 주요 한약재는 영천시 약초 종합처리장에서 경매돼 유통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 생산은 식품 원료로 유럽 각국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온천 이용시설 78곳의 전체 업소에 대한 온천수 수질 검사와 이용 허가량, 허위, 과장 광고 등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보호막 설치와 과장 광고된 입 감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내 온천 이용객은 지난해 1,110만여 명으로 2012년보다 53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고 있는 만큼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동은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 20도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한두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는 12도, 문경은 10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2도 안팎, 안동은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봉화 18도, 안동 20도 예상됩니다. 울진은 어제와 비슷한 10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 선에 머물며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소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